경기도 부천 고강동의 그린벨트 지역 1200제곱미터의 이 땅은 소규모 농지와 그 옆에 2층짜리 건물이 포함된 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땅을 지난 2015년 지인과 공동 구매했습니다. 부동산이 소개돼서 서영석을 연결해줬어요. 또 서영석은 원래 동네 사람인데 그걸 장사를 오래 해서 다 전에부터 왔다가 서로 얼굴은 알 정도로 하고. 그런데 이 땅이 제3기 신도시 인접지역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투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서 의원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자신이 땅을 산 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이고 3기 신도시 개발이 추진된 건 2019년으로 미리 개발 정보를 알고 산 건 아니란 겁니다. 지인과의 단순한 부동산 매매를 위치가 3기 신도시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 확인 없이 3기 신도시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몰아가는 것은 공정치 않은 고도 행위입니다. 서 의원 말대로 2015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서 의원이 산 고강동 일대 부지는 그즈음 아무 개발 호재가 없던 곳이었을까? 지난 2014년 부천시는 서울시에 광역철도 연계 사업을 제안하고 타당성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서울 화곡역에서 부천 원종역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계획입니다. 부천시 계획대로라면 철길은 고강동을 지나가고 지하철역도 들어서게 돼 있습니다. 역 이름도 사업 추진 당시부터 고강역이었습니다. 당시 서영석 의원은 부천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서 의원은 2014년 광역철도 검토 영역 중간보고회, 국회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5년 서 의원은 바로 이 고강동 일대 농지를 지인과 지분을 나눠 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역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농지를 포함한 대지를 산 겁니다. 도의원을 하시면서 내부 정보를 빨리 접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보를 다른 분보다 빨리 알아가지고 그 땅을 샀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이 되는. 이 지하철 건설 사업은 지금도 추진 중입니다. 다만 고강동 지하철역 부지는 아직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서영석 의원은 땅 구입이 개발 정보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해당 토지를 구입한 건 2층 건물을 식당으로 임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글쎄 어쨌든 도의원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회피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그런 개발 관련된 이슈가 있는 지역에 식당 같은 걸 운영하려고 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설득력 있는 해명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경남 창원시 사파정동의 한 과수원. 과실수들이 1, 2m 간격으로 줄지어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지난 1998년 경매로 사들인 농지입니다. 강 의원은 이 땅을 구입한 이유에 대해 부모님께 효도할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당시 가격은 2억 6천여만 원이었습니다. 6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과수원입니다. 풀로 덮인 농지에 나무들이 띄엄띄엄 자라고 있습니다. 강 의원 배우자가 지난 2008년 7월 1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강 의원은 배우자 명의 과수원을 합쳐 올 초 모두 15억 원대 농지를 재산 신고했습니다. 지난 2월까지 국회의원 가운데 보유농지 금액으로 이릅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부인 소유 부지를 제외한 강 의원의 과수원 땅을 창원시가 공원부지로 수용해 사들였습니다. 창원에서는 이 공원 수용지하고 이제 아파트 짓는 토지개발 그 보상 지역에 한 근 3천억 가까이의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본인 것은 가음성근린공원에 과수원이 있지요. 이후 창원시는 강 의원 과수원 보상가를 42억 원대로 책정했습니다.
강 의원이 이 땅을 2억 6천여만 원에 샀으니 차익은 39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토지 보상과 수용을 앞둔 지난해 10월, 강 의원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원 등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농지, 즉 과수원을 수용당하며 보상금을 받게 된 강 의원 본인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차익이 10억 원 넘는 땅의 양도세율은 최고 45%. 강 의원은 최소 10억 원 이상의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만일 강 의원이 낸 법안이 통과되면 강 의원은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셀프 세금 면제 법안이다.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이 본인이 돼서 그런 경우에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다. 이거는 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사적 이익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이거는 뭐 일종 헌법이 정한 뭐 청렴의 의무 또 뭐 이해충돌 방지 의무 이런 것들을 다 위반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과수원에 심어놓은 과실수에 대해서도 따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감나무 500그루, 단풍나무 400그루에 대해서 지급된 보상금은 총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감사를 해보니 과실수 숫자가 크게 달랐습니다. 감나무는 258그루, 단풍나무는 243그루에 불과했던 겁니다. 실제보다 6천만 원이 더 지급됐다는 게 감사 결과였습니다.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잘못 가지급 보상금을 회수 조치하는 등 철저한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에서 부당지급 의혹이 제기된 뒤 이틀 만에 나온 감사 결과였습니다.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기만 하면 되는 거라 속여도 빤히 들통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용역업체가 땅 주인 유리하게 숫자를 부풀린 이유는 뭘까? 감정평가를 위한 2차례 현장 조사 당시 국회의원인 강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강기훈 의원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강 의원은 서면 답변을 통해 먼저 과실수 보상은 감정평가업체와 창원시가 알아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과일나무 수를 조사할 때 토지 소유자가 참석해야 해 잠시 참석했을 뿐 곧바로 현장을 떠났다고도 했습니다. 셀프 세금 면제 법안 의혹에 대해서는 땅을 강제 수용당하는 원주민을 위한 법안일 뿐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신은 과수원 수용 보상금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납부 시점이 정확히 언제냐고 다시 물었지만 이에 대해선 따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농지가 공원에 수용이 되면서 30억 원이 넘는 차익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때 양도세 면제 법안을 냈다니, 야, 이건 참 심하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국회의원은 도의원일 때 개발 예상 지역에 또 농지를 샀습니다. 이것도 딱 의심받기 좋은 상황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도 자꾸 억울하다고만 하지 말고요. 이해 충돌이 아닌지 스스로의 기준을 더 엄격히 잡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LH 사태 이후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아직 국회 상임위도 통과 못했습니다. 상임위조차 통과를 못했다. 이거 참 어렵네요. 네. 그런데 농지를 산다는 건 농사를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농사를 지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80명이 농지를 갖고 있는데요. 저마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먼저 농지 보유 1위 국회의원에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물어봤습니다.